여행중개소 2부장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여행중개소가 매일이 아니라 매주 2번 저기 유튜브, 그 다음에 팟캐스트 팟빵, 그 다음에 카카오 TV에서 만나실 수 있죠. 저희가 6월에 오픈 스튜디오에서 팟캐스트랑 유튜브를 동시에 방송하는 그런 좀 기회가 있어서 그때 서울 합정역에 좀 나갈 겁니다. 현재 날짜가 확정되진 않았는데, 그래서 우리 좀 게스트들 특별히 좀 모셔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좀 더 현장감 있고 재밌는 그런 내용으로 방송을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흥분되고 어떤 주제로 또 다루면 좋겠나 이런 것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희 여행중개소 오늘은 먼저 좀 최근에 뭐 여행 뭐 바뀐 거 이런 거가 저번 시간에 했는데 최근에 또 많이 막 바뀌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어디 취향하는 것들 이런 거 좀 뭐 항공사가 어떤 여행지에 취향하는 거는 자주 있는 일인데 이런 뭐 장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자주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모아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뭐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이 최근에 뭐 1등석 없애는 거, 우리 뭐 들으시는 분들이 뭐 우리 재벌분들은 아니고 일반 서민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1등석을 탈 일은 많이 없지만 그래도 한번 알아두면 또 좋고, 그 다음에 뭐 노선 폐지하는 거 이런 게 좀 이렇게 막 계속 쏟아져 나오네요 요즘에 항공 관련 뉴스가.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기자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일반인들도 좀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요거를 몇 개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알려드려야지 돼요. 저 여행중개소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행중개소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여행을 떠나는 이유는 달라도 선택은 하나. 우수여행 상품. 안전하고 행복한 여행을 위한 선택. 우수여행 상품과 함께하세요. 자, 여행중개소 2부장이 오늘 또 여러분한테 따끈따끈한 소식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그 남반구 있죠. 남반구는 어디죠?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둥그런 지도가 있으면 밑에가 남반구, 위에가 북반구잖아요. 우리나라는 북반구잖아요. 그래서 남반구는 이제 계절이 우리 그 한국이랑 북반구랑 반대잖아요. 지금 이제 한국은 예를 들어서 이제 5월, 6월 이렇게 해서 여름이 다가오지만 남반구 쪽은 이제 여름이 지나고 이제 슬슬 추워지는 겨울이 다가오죠. 이 남반구 쪽의 대표적인 여행지가 여러분 아시는 그 호주와 그다음에 호주 옆에 뉴질랜드 이렇게 있죠, 그죠? 예. 자, 이 호주와 뉴질랜드, 그러니까 남태평양, 그러니까 대양주라고 그러죠. 대양주 지역이라고 대략 우리가 부르는데, 이 지역이 그동안 조금 그 한국 여행자분들이 많이 이제 안 갔어요. 몇 해 전부터 왜 안 가냐면 장거리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주변에 저비용 항공사들이 이제 뭐 일본 이런 데 많이 가서 가격이 아무래도 좋으니까 장거리고 해서 호주 시드니 예전에는 막 히트치고 그랬죠. 근데 요즘 안 가기 시작하는데, 또 하나 안 간 이유가 이제 우리끼리 말로 이제 시장이 망가졌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단체 패키지 막 해갖고 쇼핑만 막 돌리고 해갖고 쇼핑 제품도 막 간혹 가다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불량 제품 있고 그런 뉴스들 많이 나와서 호주랑 뉴질랜드 시장이 사실 조금 침체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 항공사에서 그쪽 지역을 이제 새롭게 가는 그런 뉴스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좀 알려드리고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들어보세요. 자, 1년 정도 만에 에어 뉴질랜드의 국적사, 우리나라로 치면 대한항공이죠. 에어 뉴질랜드가 뉴질랜드의 오클랜드에 이제 직항으로 취항을 합니다. 인천에서 뉴질랜드 오클랜드까지. 자, 언제부터냐면 그 겨울이죠. 11월 23일부터 주 3회 월요일, 목요일, 토요일 이렇게 많이 가는 거죠. 이 정도면 많이 가는 거예요. 매일, 가까운 데는 매일 가서 우리가 이게 많이 가는지 모르는데, 이 정도 지역에 주 3회 월요일, 목요일, 토요일 일정 주 3회면 많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편하게 이제 갈 수 있어요. 예전에는 뉴질랜드 가려면은 뭐 조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저기 호주 거쳐서도 이렇게 많이 가셨는데 이제는 한 번에 가실 수 있습니다. 한 번에 가실 수 있고, 자 이제 그 11월 23일에 취항을 하는데 12월 말부터 2월 정도까지 요 이제 동계 시즌인데 요 때는 주 5회 수요일이랑 일요일이 추가돼요. 그래서 월, 수, 목, 토, 일 이렇게 동계 시즌 12월 말부터 2월까지는 이렇게 늘어나고 요 때만, 그 다음에 그 외에 벗어나면 이제 주 3회로 가는데 비행기도 좋은 게 들어가네요. 보잉 7879 드림라이너 현존하는 최고의 항공기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요런 게 취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취향을 하게 되면 이 에어 뉴질랜드 하라는 항공사는 이렇게 기체가 검해요. 그래서 멋있어. 에어 뉴질랜드인데 요 항공은 이제 요 항공사는 특히 뉴질랜드에서 국내선 있죠. 그 연결편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도착하시면 또 뉴질랜드의 다른 국내로 가실 때 요 연결편까지 같이 이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어 뉴질랜드가 있다라는 거 있고, 제가 그러니까 녹화한 날 시점으로 어제 이제 에어 뉴질랜드에서 이제 가격 발표하는 이제 행사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자라서 이제 취재를 갔는데 하나 이제 이게 딱 특이한 점이 뭐냐면 좌석 중에 이렇게 세 개가 이코노미석인데 세 개가 붙은 좌석인데 그 좌석 이름이 뭐더라? 그거 제가 까먹었네. 그 좌석 이름인데 그 자막으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세 개가 붙은 좌석, 세 개를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는 좌석 그 상품이 있어. 구입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거를 딱 이 팔걸이를 딱 해놓고 제껴놓고 이렇게 뭐가 되면 이렇게 간이 침대 형식으로 돼서 아이들이랑 여행할 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 딱 피면은 이렇게 누울 수도 있는 좌석 3개가 연결돼서 이렇게 누울 수도 있는 그런 좌석도 같이 판매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가실 때 가족분들 가실 때 좋을 것 같아요. 그 좌석 이름, 그 상품명은 제가 이렇게 자막으로 깔아드리고, 뉴질랜드 여행하실 때는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미국 그다음에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무비자라고 보통 알고 있는데 사실상은 무비자는 아니에요. 무비자는 아니고 이렇게 카톡이 오지? 무비자는 아니고 가기 전에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는 ESTA라는 그러니까 전자 비자 웨이브, 그러니까 비자가 면제되는 대신 받아야 될 서류들이 있어요. 일종의 그러니까 비자는 안 받아 예전처럼 뭐 줄 서 갖고 비자 받고 이건 아닌데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미국은 ESTA, 캐나다도 ETA라는 게 있는데 뉴질랜드도요. 작년 10월부터 2018년 10월부터 ETA 요거를 받으셔야 돼요. 요걸 받으셔야 되고 요걸 못 받으시면 못 가요. 그러니까 미리 요거는 뉴질랜드 가실 분들은 미리 검색을 해서 쳐보세요. 뉴질랜드 ETA, 영어로 ETA입니다. 요거를 반드시 받으셔야만 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랑 캐나다랑 똑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에어 뉴질랜드 이용해서 뉴질랜드 가실 분들, 에어 뉴질랜드 이용하지 않더라도 뉴질랜드 가시려면 필요합니다. 남반구에 이제 뉴질랜드가 11월부터 에어 뉴질랜드가 취항을 한다는 거랑 같이 또 얼마 전에 나온 따끈따끈한 소식이에요. 호주 있죠? 호주 시드니 위에 보면 이제 골드코스트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골드코스트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항공사가 뜬다고 봐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제 공동운항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동운항, 코드쉐어 해갖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 이제 대한항공을 타고 미국을 갈 때 델타항공이나 이렇게 코드쉐어 공동운항이 돼서 우리가 실제 표는 대한항공 걸 끊지만 좌석 비행기는 델타항공 거를 타고 가는 이런 거 공동운항이죠. 코드쉐어라고 하는데 요거가 이제 호주 골드코스트에 새로운 생깁니다. 이제 우리나라 항공사는 저비용 항공사 제주항공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주항공이랑 그 다음에 호주에 국적사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항공사 퀀타스 항공인데 요 퀀타스 항공의 자회사인 여기도 저비용 항공사인데 제트스타 에어웨이즈, 그러니까 제트스타라는 항공사가 제주항공이랑 제트스타라는 항공사가 둘이 협정을 맺고
공동 운항으로 정기 직항편을 이제 운항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주항공이랑 호주의 제트스타라는 항공사가 코드쉐어로 운항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갈 때 제주항공에서 표를 끊고 기종 비행기는 요 제트스타라는 호주의 그 비행기 그 저비용 항공사 요거를 타고 가게 됩니다. 자, 호주 골드코스트는 시드니 위에 있습니다. 굉장히 볼거리가 많고 휴양 쫙 바닷가도 쫙 있고 너무 좋은 아주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고 있는 최고의 휴양지 중 하나죠. 예. 자, 우리나라가 그 호주 직항을 한 거는 정말 한 십몇 년 만의 일이고요. 근데 요거까지는 뭐 아실 필요는 없고 요 저비용 항공사라고 하는데 규모가 꽤 큽니다. 비행기가 335석 정도 들어가는 거고 보잉 787-8 드림라이너 예, 장거리니까 아무래도 좋은 비행기가 들어가는데 아까 그 에어 뉴질랜드가 보잉 787-9 드림라이너인데 요거는 보잉 787 드림라이너 787-8 드림라이너 787-9보다는 조금 약간 밑에 기종 예, 그걸로 해서 이제 인천 골드코스트 이렇게 주 3회 12월부터입니다. 12월부터 일주일에 3회 정도 운항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존에 이제 뭐 호주 같은 데 가실 때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타고 시드니 쪽 많이 이렇게 가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또 하나의 비행기 편이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이제 좀 더 좋은 가격에 좋은 가격 왜냐면 아무래도 저비용 항공사에서 운항하기 때문에 단돈 10원, 단돈 1000원, 단돈 100 10만원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래도 좀 더 싸게 우리가 이제 그 호주랑 뉴질랜드 있죠 이렇게 운항이 된다 여행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그쪽 시장이 조금 더 많이 아무래도 가격대가 아무래도 좀 좋아질 수 있으니까 많이 조금 지금보다는 좀 늘어날 것 같고 출발 시간 같은 게 중요해요. 그죠? 여행은 비행 공항에서 뭐 새벽 2, 3시 출발이면 아주 깝깝한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천 그러니까 아까 에어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인천에서 오클랜드 갈 때 한국에서 저녁 9시 한 45분 출발 한국 시간 괜찮은 것 같아요. 9시 정도면 밤 9시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주항공과 제트스타고 호주 골드코스트 주 3회인데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이렇게 뜨고요. 인천에서 골드코스트 갈 때 출발 시간은 한국 시간 밤 11시 반 정도. 뭐 괜찮아. 이 정도 밤이면 뭐 타자마자 비행기 타자마자 주무시면 됩니다. 자면 돼. 또 현지는 시간차가 안 나잖아. 이렇게 위아래는 다르지만 요거는 똑같으니까 시간차가 그렇게 많이 안 나니까 괜찮을 것 같고 1시간 정도 차이 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현지 골드코스트에서 한국 올 때는 현지 시간 낮 1시 20분 정도 되네요. 낮 1시. 그래서 한국에 오면 밤 10시 정도 된다고 하는 그런 스케줄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뭐 아주 그 남반구 쪽 뭐 이제 12월, 11월 요때 이제 취향을 시작을 하니까 가시면은 아주 뭐 새로운 또 그때 왜 그때냐면 우리나라는 겨울인데 그때 얘네는 이제 여름이거든. 봄, 여름, 봄 정도 되겠다. 그래서 아주 여행 하기에 아주 좋겠죠. 그래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소식은 이제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이 1등석 없애는 거랑 노선 없애는 거 이거 잠깐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뉴스 많이 나와서 뭐 아실 거예요. 6월부터입니다. 6월부터 기존에 이제 대한항공 같은 퍼스트 클래스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비즈니스라고 알고 있는 프레스티지석 그다음에 이코노미석 이렇게 운영이 됐는데 국제선 노선 요 21개 노선에서 퍼스트 클래스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퍼스트 클래스는 워낙 비싸잖아요. 그래서 돈이 안 내가 맨날 비어가니까 좀 이제 수익성을 남기려고 그래서 1등석들 많이 뺐는데 그 다음에 요 지역 어디 뺐는지 알려드릴게요. 장거리 같은 경우는 캐나다 밴쿠버, 토론토 이렇게 1등석 빠지고요. 없습니다.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는 이제 마드리드랑 바르셀로나가 1등석이 빠지고 이제 비즈니스 이코노미로만 운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터키 이스탄불도 퍼스트 클래스 없앴고요. 호주의 브리즈번, 뉴질랜드 오클랜드 등 11개 노선에서
퍼스트 클래스를 빼고 비즈니스랑 이코노믹 선으로만 운항이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 확정은 아닌데 거의 이제 없앨 것 같은 중단거리 노선 같은 경우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그다음에 일본의 삿포로, 중국의 광저우, 대령 같은 경우 등등해서 한 16개 노선 정도에서 퍼스트 클래스를 뺍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한항공의 퍼스트 클래스는 많이 없어진다고, 대부분 없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비교적 이제 퍼스트 클래스를 남겨놓는 데는 어디가 되냐면 장거리 중에서 우리나라와 무역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즈니스맨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노선들 있죠. 예를 들면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그 다음에 뉴욕 이런 노선은 아무래도 이제 그 한국이랑 비즈니스맨들이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일반 여행객보다. 그분들은 이제 그 중에서도 임원분들이나 이제 VIP급 정도는 그 1등석을 좀 타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노선 정도 빼고 몇 개 빼고는 아마 1등석, 퍼스트 클래스는 아마 대부분 없어지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마일리지 그동안 여러분들 좀 이렇게 많이 모아놔서 나 이거 모아갖고 이제 1등석 한번 어디 가봐야지 장거리 이런 거 지금 대한항공에서 많이 바꿔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그 계획 갖고 계신 분들은 대한항공 홈페이지나 대한항공에 물어보셔서 내가 이거 모아서 1등석 업그레이드해서 가려고 하는데 이거 없어지냐, 퍼스트 클래스 없어집니다 하면 이제 그에 따른 이제 후속 저기를 해줍니다. 대한항공에서 공지가 떴어요. 그러니까 홈페이지 같은 데나 아니면 연락처 찾아 들어가셔서 한번 문의해 보세요. 미리 혹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자, 그 다음에 최근 이제 회사가 넘어가니 많이 그 아시아항공도 퍼스트 클래스를 9월 1일부터 줄입니다. 그래서 퍼스트 클래스 대신에 이제 이름은 비즈니스 스위트인데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비즈니스 클래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비즈니스 스위트는 기존의 퍼스트 클래스 그 1등석보다 한 30에서 40%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그 요금을 내놓는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아시아나항공은 없어지는 노선도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인천에서 러시아 하바롭스크, 그 다음에 인천에서 사할린, 그 다음에 인천에서 인도 가는 인천 델리 노선을 이제 7월 8일부터는요 없앱니다. 운휴 쉰다고 하는데 이제 언젠가 시장이 살아나면 다시 운항을 하겠지만 이제는 없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인도 가시는 분들도 인도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아시아나항공도 요거 이제 기존에 예약하셨던 분들 요 노선 예약 변경,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대처를 그 항공사에서 잘 해주니까 미리 알아두고 가실 분들, 혹시 들으시고 가실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혹시 오늘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기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서비스센터 아니니까 고객센터 이런데 문의하셔서 변함없냐, 좀 바뀐다는데 이 노선 퍼스트 클래스가 빠지고 이 노선은 없어진다는데 여기는 아니냐, 그냥 확인을 좀 하시고 가시면 실수할 일은 없겠죠.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대서양 쪽 취항한다는 소식, 우리나라 이제 기준으로 하면 겨울 정도부터 그거 미리 알아두셔서 여행 가실 분들은 이제 좌석까지 요금까지 나왔으니까 이제 좀 슬슬 이제 가실 분들은 예약을 이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행 정보래 중개서 이 부장이 최근에 또 이렇게 나왔던 항공 소식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는 저희가 좀 더 재밌는 좀 가벼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